그래, 이제 보니 너희한테 난 엄마가 아니라 돈지갑이었구나. 평생 너희 위해 살아온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니. 너희가 내 자식이라 믿고 참아왔지만 오늘은 안 되겠다.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내가 미쳤다면 너희 욕심에 미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1세 이미숙입니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엔 이곳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두고 자식들과 갈등을 겪은 일입니다. 자식들이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 남편이 남겨둔 분당 빌딩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결국 저는 제 나름의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재산 문제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을 남기더군요. 제가 겪은 일과 그 끝에서 내린 결정을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께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남양주 시골 마을은 참 조용해요.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계절 따라 바뀌는 들판을 보고 있으면 그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며 제 인생도 자연처럼 흘러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평범한 일상도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커질수록 저는 가정 안팎으로 더 바빠졌죠. 주부의 삶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을 위해 학교에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 걱정을 하고 가끔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하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게 제 사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니까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죠. 그 시절 남편이 분당에 빌딩 하나를 샀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언젠가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어 한다는 게 고맙기도 했죠. 그래도 제겐 돈보다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주는 게 더 큰 행복이었어요. 아이들이 뛰놀던 집안의 소란스러움,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의 웃음소리. 저는 그런 순간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날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첫째 아들은 야망이 강한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나중에 나도 큰 회사 사장이 될 거야 하고 말하곤 했죠. 대학에 가자마자 자기 사업을 시작하더니 금세 바빠졌어요. 저는 그게 아들 인생이니 존중했어요. 너 잘 되고 있으면 됐다.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가족보다 꿈을 쫓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꿈이 우리 가족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정반대였죠. 늘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이라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몇 번 실패하고 빚까지 생겼을 때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가끔 전화도 하고 명절이면 찾아오곤 했어요. 엄마, 내가 이래서 미안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괜찮다고 웃어넘기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부모로서 두 아들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비로소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연락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첫째가 전화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둘째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매번 무너졌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은 참 허전했어요. 사람은 참 간사한 거예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던 일이 막상 혼자가 되고 나면 작은 연락조차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남양주의 이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아침마다 마을을 돌며 소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누구한테도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도 전화 한 번 걸기 망설여졌습니다. 바쁜데 내가 신세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두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반가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순간 다 잊혀질 만큼 기뻤죠. 이제야 우리 아들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야? 어서 들어와. 저는 얼른 아들들을 집 안으로 들이며 온갖 음식을 차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랜만에 온 이유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저 이렇게라도 찾아와 준 것에 고마워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그들이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갑자기 찾아온 그날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려나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아들들의 방문은 그저 애틋한 재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분당 빌딩 말이야. 이제 그거 우리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 숟가락을 놓고 멍해졌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첫 마디가 재산 이야기라니요. 마음이 싸늘해졌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빌딩 이야기를 하니? 그냥 두면 되잖아. 그러자 첫째가 조심스러운 듯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서 그 큰 빌딩 관리하기 힘들잖아. 세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형제가 나눠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남편이 남긴 그 빌딩 때문이라는 걸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돕고 싶어 그러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지만 굳이 지금 팔지 않아도 되잖니. 그냥 맡아둔 관리사한테 계속 맡기면 될 텐데. 하지만 첫째 아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빌딩 팔면 우리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나도 지금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둘째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빚이 좀 있어서요. 형이 그러는 것도 다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식들이 겨우 이 빌딩 하나를 두고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아이들이 빌딩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잖아요. 아, 결국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저 재산을 가진 사람일 뿐이구나. 저는 겨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단다. 엄마는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첫째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형제끼리 이 재산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나중에 서로 안 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이쯤 되니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이 어머니의 안부는 뒷전이고 오직 돈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꼭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좀 다르다. 너희는 돈보다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 첫째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빌딩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이 집 매매를 서두르시는데요. 방문해서 집을 보여줘도 될까요?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벌써 매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니요. 급히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내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지만 돌아온 첫째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면 엄마도 더 편해져. 남양주 시골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 시내 아파트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그 말투에 묻어나는 무심함과 당연하다는 태도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화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한 거니? 여긴 내가 남편이랑 평생을 산 집이야. 그러자 첫째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이렇게 불편한 데서 뭐하러 고생하면서 살아.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생? 내가 좋아서 사는 집을 내가 왜 팔아?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저렇게 낡은 집에서 살 필요가 뭐 있어? 첫째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파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형 말이 맞아요. 그냥 시내로 이사 가시면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집이 단순한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동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에 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서는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다 보니 좀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병원? 무슨 병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자 첫째 아들은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요. 엄마,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일단 며칠만 입원해서 치료받아 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두 아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 진짜 제정신이야?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려고 작정한 거니?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제 진심 따위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거였죠. 둘째 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내가 도와줄 건 없으니까 그만 가라. 저는 두 손을 떨며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후회라니. 내가 지금 뭘 후회해야 한단 말인가.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던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을 뿐 더 이상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 말에 두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내미는 손길이 위로가 아니라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이 떠난 뒤 저는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들의 차가운 표정과 무례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돈 그리고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있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쳤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이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길 바랐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 돌아온 자식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재산만 노리고 있다니. 이건 제가 상상했던 노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가족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젠 다 소용없어.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해.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그 재산이 저와 아이들을 갈라놓는 독이 될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게 더 보람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용히 말을 꺼냈죠. 이제 너희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 나는 분당 빌딩과 이 집을 다 정리해서 기부하기로 했다. 제 말을 들은 두 아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곧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걸 왜 기부해요? 그건 원래 우리 거나 다름없는데. 그 순간 저는 그토록 사랑했던 큰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어릴 적 제 품에 안기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제 눈앞에 있는 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어른이었죠. 둘째 아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형 말처럼 그 재산은 가족을 위해 써야 해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끝까지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과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만 대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일구고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첫째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형제끼리 싸움 날 일 없게 하려면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을 거다. 이게 나한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야. 그 순간 두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더 이상 어머니로 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죠.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이 집을 떠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저는 남편이 남긴 빌딩을 팔아 시골 마을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아이들과 다투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지금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나를 해치려 한다면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걸요. 재산도 자식들과의 인연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빌딩도 평생 살아온 이 집도 더 이상 저를 속박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더군요. 가끔은 자식들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다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후회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 애들을 붙잡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이미 다 주었고 남은 삶은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가족 문제로 마음 아픈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일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며 자식들과 계속 싸웠다면 더 큰 상처를 남겼을 테니까요.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음속 진짜 소리를 들어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